서민서 씨, 무릎 꿇어. 셀레스티얼 스파의 VVIP 라운지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미란 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워 제 온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후벼 팠습니다. 제 앞에는 외교부 장관 사모님과 그녀의 수행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그들의 시선은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이미 너덜너덜해진 제 자존심을 찔러댔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당신 그 멍청한 실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교적 결례를 범할 뻔했잖아. 당장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려.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얇디얇은 유니폼 천으로는 제 무릎을 기다리는 차가운 로마산 대리석 바닥의 냉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 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잔머리 하나 없이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늘 입가에 걸려있는 비즈니스용 미소, 하지만 단 한 번도 웃고 있지 않던 그 눈. 지금 그 눈은 아기에 찬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스파의 모든 직원들은 조각상처럼 굳어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동료라 부르며 친해지려 애썼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무관심과 거리감, 심지어는 약간의 통쾌함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제 무릎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향해 굽혀졌습니다. 이제 곧 저의 마지막 남은 존엄이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 순간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잡지를 읽고 있던 한 중년의 손님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품 안경테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 감히 무릎을 꿇리려 해?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정일 뿐입니다. 어째서 서민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운명의 그날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정말 준비됐니, 민서야? 시어머니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강유진 회장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찬, 스타일의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님의 개인 다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백목련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 향기는 회장님을 쏙 빼닮아 더없이 맑고 고귀했습니다. 저 서민서 29,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4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1년 전 강유진 회장님의 외아들인 강지훈과 결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략 결혼이라 수군거렸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맺어진 사이입니다. 하지만 엘리시안 같은 재벌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엔 사랑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됐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총명한 눈이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란다. 나 역시 이 강씨 집안에 아무 배경 없이 들어와 모두의 경멸과 의심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지. 사람들은 나를 야망에 찬 신데렐라라고 불렀어. 나는 피와 눈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단다.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게서 나의 옛 모습을 본다. 너는 똑똑하고 학식도 높고 자존심도 강하지. 하지만 민서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 진심 어린 미소와 등 뒤에 칼을 꽂는 미소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지. 그걸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맛보는 것뿐이란다. 회장님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엘리시안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신분을 완벽히 숨기고 평범한 이력서로 그룹의 심장이자 자부심인 육성급 스파, 셀레스티얼 스파 앤드 웰니스의 가장 낮은 직급으로 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수건을 빠는 일부터 시작하며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이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인턴십이라고 생각하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조직에 민낯이 보일 게다. 누가 아첨꾼이고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누가 젊은 꼰대이고 누가 리더의 자질을 가졌는지 알게 될 거야. 딱 3개월만 버티면 사무실에 앉아 3년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다. 이 일은 지훈이도 알아선 안 돼. 회장님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너와 나 둘만의 비밀이다. 그때 저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현이자 남편의 배경에 기댄 꽃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수습 직원 서민서로 셀레스티얼 스파에 첫 발을 내디딘 날, 저는 그 압도적인 화려함에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유칼립투스와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이 감돌았고 명상 음악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우아한 크림색 실크 유니폼을 입고 구름 위를 걷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최미란 원장을. 민서 씨, 반가워요. 여기 원장 최미란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계산된, 그래서 더 인공적으로 느껴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력서가 아주 화려하네요. 하지만 알다시피 셀레스티얼에서 스펙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태도와 성실함.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원장님.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날 저의 임무는 500장이 넘는 이집트산 순면 타월을 분류하고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타월이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보관함에 넣기 전 특별한 아로마 미스트를 뿌리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썼습니다. 온종일 물에 손을 담근 탓에 손은 퉁퉁 붓고 붉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이름 없는 잡무의 연속이었습니다. 탈의실 바닥을 닦고, 자쿠지를 청소하고, 고객용 허브티를 준비하고, 트리트먼트가 끝난 룸을 정리하는 일. 저는 단 한 번도 고객의 몸에 손을 대기는커녕 안내 데스크에 서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이게 다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야. 하지만 부당함은 독버섯처럼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서 씨, 스팀 사우나 바닥에 아직 물기 남아있잖아. 당장 다시 닦아. 다른 직원들이 모두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최 원장의 목소리가 스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불과 5분 전에 그곳을 마른 걸레로 완벽하게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서민서 씨, 오늘 캐모마일 차가 너무 묽다고 VVIP 고객님께서 불평하셨어. 그분들의 불평 한마디가 우리에게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거 몰라? 하지만 그 고객은 오히려 차 맛이 아주 맑고 좋다며 칭찬까지 했었습니다. 최 원장은 절대 저를 개인 사무실로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사람이 많을 때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망신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서서히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엮이면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면 모든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만 없는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뒤에서는 저를 굼벵이, 촌년, 심지어는 낙하산인데 능력은 제로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반은 맞췄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틀렸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는 고가의 라메르와 끌레드뽀 못대 제품들이 관리실에 뒤죽박죽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실수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 지식을 살려 밤늦게까지 남아 모든 제품을 효능과 라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깔끔하게 라벨링까지 마쳤습니다. 분명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군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제가 정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안한 이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심하거나 회피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최고급 아파트,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서는
자쿠지나 닦는 천덕꾸러기 신세인 제가 있는 곳.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미친 계획은 전부 그만두고 싶다고, 더는 못 견디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선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조직의 민낯이 보일 게다.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야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초의 원장처럼 무능하고 독단적이며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리더의 모습을, 두려움 때문에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자가 되어버린 동료들의 모습을, 화려한 겉모습 뒤에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의 실체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 스페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교부 장관 사모님과 주한 대사 부인단을 맞이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외교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최 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 있었고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서민서 씨,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 행사는 셀레스티얼의 명예와 내 커리어가 걸린 일이야. 당신은 무조건 창고와 세탁실에만 있어. VVIP 구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당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거기서 보이면 그땐 그걸로 끝인 줄 알아. 네, 원장님. 저는 그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찜통 같은 세탁실에 틀어박혀 수건 한 장, 가운 한 벌이라도 완벽한 상태가 되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극한까지 시험하려는 듯했습니다. 테라피스트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큰일 났어요. 라벤더 마사지 오일이 다 떨어졌어요. 원장님한테 저 진짜 죽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일 보관 창고는 VVIP 라운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새 오일통을 들고 직원용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코너를 돌 때쯤 사용한 식기를 가득 실은 카트를 밀던 다른 직원과 그만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카트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최고급 유리병에 담긴 마사지 오일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금빛의 진한 라벤더 오일이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최 원장과 장관 사모님이 트리트먼트 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최 원장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내 분노로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제 운명을 결정지을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을 열었던 바로 그 한마디를. 서민서 씨, 무릎 꿇어.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찰나, 제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이었습니다. 저기요. 나지막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라운지 구석의 소파로 향했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잡지만 보던 그 중년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잡지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최미란 원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습니다. VVIP 고객, 그것도 처음 보는 얼굴의 고객이 갑자기 나선 것입니다. 아, 손님, 이건 저희 내부의 군기를 잡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잠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최 원장이 허둥지둥 변명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로 잰 듯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인격 모독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 어린 직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여러 사람 앞에서 무릎까지 꿇리시나. 서비스 받으러 왔다가 아주 불편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네.
그녀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VVIP 고객에게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장관 사모님도 거들었습니다. 최 원장님, 저분 말씀이 맞아요. 보기가 좀 그렇네요. 오늘은 이만하고 가봐야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 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서민서 씨, 운 좋은 줄 알아. 일단 들어가서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 저는 구사일생으로 그 굴욕적인 순간을 모면하고 비틀거리며 직원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최 원장이 두 고객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 손님은 대체 누구일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날의 행사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최 원장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가식적인 미소마저 지운 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짝! 그녀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내 커리어에 흠집을 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직도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이 바닥에서 이런 일 한두 번 있는 줄 알아? 오늘 그 손님이 유별났던 것뿐이야.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것들은 딱 질색이야.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책상 위에 서류철을 제게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제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잘 들어 서민서. 넌 이제부터 없는 사람이야. 눈에 띄지 마. 숨 쉬는 소리도 내지 마. 그러다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오늘처럼 운 좋게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이 바닥에서 영원히 치워버릴 테니까. 알았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 돌아온 저는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에도 뺨에 남은 손자국과 마음에 새겨진 모멸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인내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시어머니의 시험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교육이 아니라 그저 재벌가의 며느리를 향한 길들이기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두자. 다 끝내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을 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참아 받을 수가 없어 화면만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호텔 뒤뜰 정원으로 잠시 나올 수 있겠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얇은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호텔 뒤편의 작은 정원은 인적이 끊겨 고요했습니다. 제가 늘 혼자 와서 마음을 달래던 그 벤치에 시어머니가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앉으렴 민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시어,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 숲에 나도 있었단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오늘 너를 도와줬던 그 손님?
바로 나였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곳에 계셨다니, 제 굴욕적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켜보고 계셨다니. 어머님, 어째서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네가 겪는 일이 정당한 교육의 과정인지 아니면 썩어빠진 권력의 갑질인지. 그리고 오늘 나는 똑똑히 보았다. 저들이 내 며느리를, 이 엘리시안의 미래를 어떻게 짓밟고 있었는지를.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시험하던 멘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았겠지? 진정한 배움은 부당함에 맞서 자신을 지켜낼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그녀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온기가 제게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역이다. 저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차가운 밤바람이 우리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본사에서 전 분기 실적 보고 회의가 열릴 거다. 셀레스티얼 스파도 당연히 참석 대상이지. 최미란 원장은 분명 자신의 공을 부풀리고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려 할 게다. 그럼 너는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렴. 그리고 그날 회의에 참석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 무대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나머지는 이 어미에게 맡기거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파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초의 원장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다른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시안 그룹 본사 30층, 최고 임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대회의실. 저는 다른 직원들 맨 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미란 원장은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자신만만하게 연단에 섰습니다. 지난 분기, 저희 셀레스티얼 스파는 외교부 장관 사모님을 비롯한 VIP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호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유창한 불어와 일본어로 고객들을 응대하여 최 원장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의 업적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역사가 거의 모든 것을 처리했음에도 마치 자신이 다 해낸 것처럼 말하는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최 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신입 직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잦은 실수로 인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장비 파손이나 고객 컴플레인 같은 문제들이죠. 다행히 제가 발빠르게 대처하여 무사히 넘어갔지만 신입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정확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숨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총괄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최 원장?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의 기본 자질 문제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 원장이 저에 대한 해고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묵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총괄 지배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미란 원장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급히 연단에서 내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앉으시오. 강유진 회장, 제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유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사색이 된 최미란 원장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최미란 원장, 방금 당신이 한 보고 아주 인상 깊게 들었소. 그런데 내가 아는 사실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지? 최미란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강유진 회장은 그녀의 변명을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하지만 최 원장을 정확히 겨냥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셀레스티얼 스파를 방문했소. 최고급 서비스를 기대하며 갔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잔혹한 갑질이었소.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원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오해이십니다. 회장님, 오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한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실수를 전부 뒤집어 씌우고 급기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도 오해란 말이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최미란 원장이 제게 소리치고 제가 겁에 질려 무릎을 굽히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나타나 상황을 막던 그 순간까지의 모든 장면이 소리와 함께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비 파손 문제도 내가 직접 확인했소.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설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된 부품의 자연 마모가 원인이었지 직원의 실수가 아니었어. 고객 컴플레인 기록 역시 어디에도 없었소. 오히려 그날 차 맛이 아주 좋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만 있었지. 최미란 원장,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상대로 거짓 보고를 한 거요. 최 원장은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강유진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민서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지만 이번에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 서민서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특히 저와 함께 왔던 스파 직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네, 며느님이시라니요. 그렇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이자 이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미란 원장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지난 3개월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괴롭혔던 신입 직원이 바로 이 그룹의 안주인이었다니.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회장님 앞으로 다가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감히 며느님이신 줄도 모르고 몰랐다고? 강 회장은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내 며느리인 줄 알았더라면 다르게 대했겠군. 그게 더 큰 문제야.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신분을 보고 태도를 바꾼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15년간 이곳에서 배운 리더십의 전부요?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조차 초의 원장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배움은 굴욕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제 자신과 동료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최 원장의 흐느낌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강유진 회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미란 원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단순한 해고가 아니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절차 또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시안 그룹은 당신이 이 업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어 다른 스파 직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이 모든 상황을 방관했던 직원들. 여러분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 대기 발령 조치하고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회의실 전체에 공표했습니다. 셀레스티얼 스파의 새로운 총괄 원장으로 서민서 씨를 임명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의 술렁임이 일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서민서 원장은 코넬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4개 국어에 능통한 인재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 가장 낮은 곳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 누구보다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스파로 돌아왔습니다. 최 원장은 이미 자신의 짐을 챙겨 쥐 죽은 듯 사라진 후였습니다. 텅 빈 원장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고 말고. 네가 지난 3개월간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 그리고 오늘 보여준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란다. 다음 날부터 스파의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멘토가 되어 주었고, 실수가 있어도 질책 대신 격려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몇 달 후 셀레스티얼 스파는 호텔 내에서 직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서이자 고객 만족도 역시 최고점을 기록하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는 대신 진정한 동료애로 뭉쳤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저는 다시 그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곁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민서야, 이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진정한 강함은 그저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었어요. 정원의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희망과 자신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혹독한 시련이 만들어낸 진짜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으로 설 자격이 있어. 무엇보다 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냈단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셀레스티얼 스파의 원장이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은 서로를 감시하거나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진정한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신입의 날이라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겪었던 외로움과 막막함을 그 누구도 다시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 한 명이 VVIP 고객에게 허브티를 내가다가 그만 손을 떨며 쟁반을 엎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고가의 실크 카펫이 엉망이 되었고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 원장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며 해고를 운운했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직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유나 씨. 놀랐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카펫은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되고, 고객님께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른 서비스를 추가해 드릴게요. 유나 씨는 저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제 말에 그 직원은 물론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스페는 실수는 성장의 기회라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고되었던 최미란 원장을 제외하고 대기 발령 상태였던 직원 중 한 명이었던 박수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3개월간 그룹의 다른 부서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제 원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아니, 민서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 씨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저는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최 원장님이 두려웠고 제 자리를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압니다. 한 인간으로서, 동료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꼭 한 번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일어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수진 씨에게 기획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인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비밀로 해왔습니다. 어느 저녁, 저희 세 사람은 시어머니의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고 저는 지난 3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최미란 그 여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민서 씨에게 그런 위험한 시험을? 그때 제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당신의 아내, 엘리시안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내 이름, 서민서 석자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 그룹을 이끌어갈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제 말에 지훈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닌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민서야.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둘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다시 그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절망감에 울먹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짓밟는 권력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별빛 아래 작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준비가 된 새로운 서민서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2년 후 파리의 한 유서 깊은 호텔에서 열린 프리드 스파 인터내셔널, 피릭스 데 스파 인터내셔널 시상식.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스파 시상식에 대한민국의 작은 스파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프로그램 부문 수상자는 대한민국 서울의 셀레스티얼 스파 앤 웰니스입니다. 장내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이어서 영어와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때는 동료들 앞에서 서툰 발음을 고쳐주고 싶어도 꾹 참아야 했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스파의 온도를 체크하는 시설팀부터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저희 테라피스트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든 직원들의 땀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셀레스티얼 스파의 혁신은 고가의 장비나 화려한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혁신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저희 모든 팀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제 남편 지훈과 시어머니가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제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디 호텔 그룹의 정기 이사회. 과거 제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어야 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셀레스티얼 스파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사적 직원 존엄성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익명으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룹 전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만족은 결국 직원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 기업은 결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그 어떤 안건보다도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저를 그저 회장님의 며느리로만 보던 임원들의 눈빛이 이제는 저를 그룹의 미래를 제시하는 리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가장 깊은 만족감이 담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남편 지훈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 정말 멋있었어.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당신을 지켜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있어. 당신 덕분에 나는 이 회사를 그리고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 고마워, 나의 파트너.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정원 벤치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계셨습니다. 민서야,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 이 시험을 제안했을 때 사실은 반신반의했단다. 네가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혹은 상처만 받고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하지만 너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냈어. 고통 속에서 증오가 아닌 지혜를 배웠고 복수가 아닌 상생의 길을 택했지. 시어머니는 품에서 작고 오래된 브로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오랜 세월의 기품이 느껴지는 백목련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이건 내가 이 강씨 집안에 시집와서 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님께 물려받았던 유일한 유산이란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그녀는 제 옷깃에 직접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수십 년간 이 그룹을 이끌어온 한 여성의 강인한 정신과 역사가 제게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엘리시안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 너라면 분명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라 믿는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함께 지켜온 호텔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굴욕에 무릎 꿇을 뻔했고 절망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수많은 직원들의 꿈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서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시련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것인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날아오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